삼성 바이오로직스 2024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0.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9.5%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4회전으로 산출되고 PBR은 7.56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이 미달된다는 표현을 해봅니다. 미 생물보안법 K제약 바이오에 기회될까라는 제목으로 민보름 기자가 한경 비즈니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기업 없이는 R&D 생산 비용 문제 해결 못해. 자금형 수익성 부족한 중소케미컬 기업 타격 불가피. 미국 대선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로 마무리된 가운데 미 하원을 통과한 생물보안법 바이오 세큐어 액트 입법이 빠르면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시민의 건강 및 유전자 정보를 유출할 우려가 있는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해당 법안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반사 이익이 기대되는 분야는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CDMO이다. 다른 산업에서 그랬듯이 중국은 경쟁자이자 한국의 파트너이다. 요게 이제 좀 갈등을 불러일으키겠죠. 그래서 이 갈등 해소 구조도로 좀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 정치적인 측면 성격의 용어를 쓰긴 썼습니다. 필요 조건으로 얘기를 해보면 바이오 산업이 성장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경쟁을 통해서 해야 한다. 경쟁을 통해서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중국을 주적으로 해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바이오 산업이 성장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협력을 해야 된다. 반드시 협력하기 위하여는 중국의 정치 경제적 종속이 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이라는 게 위에나 밑에나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좀 들 수 있겠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디리스킹으로 인해 한국의 GDP가 4% 축소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은 1.5% 줄어드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감소폭이 크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네요.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도 중국은 저렴한 단가와 틈새 시장 공략을 무기로 영향력을 넓혀갔다. 임상시험 위탁 CRO와 원재료 공급 측면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설명이다. 자금력 부족한 중소바이오텍과 제약사 좀 대응책이 절실하다는 얘기고요. 양극화한 중국 의존도라고 표현해 있는데 우려 기업으로 명시된 것은 우시 바이오로직스, 우시 앱텍, 베이징 유전체 연구소, MGI, 컴플리트 지노믹스 등 5개사이다. 이에 따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국내 대표 생물보안법 수혜주로 부상했다. CDMO 시장에서 우시 바이오로직스의 강력한 경쟁자였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약가 인하 정책의 인하로 바이오 시밀러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셀트리온은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의약품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가 특히 높은 분야는 원료 의약품 API다. 중국의 원료의 약품 점유율은 3분의 1 수준으로 인도와 양대 산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현재 중국산 원료는 쓰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바이오 의약품에는 신뢰도 문제로 중국산을 잘 공급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내 원료 의약품 자금률은 10% 안팎에 불과하다. 셀트리온은 항체약품 접합제 ADC 신약 개발을 위해 우선 XDC와 협력한다. 셀트리온 리가캠 바이오의 임상물질을 생산해 공급하는 우시 XDC는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인 ADC 기술에 특화된 위탁 연구 개발 생산 기업이다. 그런데 이게 우려 기업의 우시라는 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재 가능성이 높다. 우시 SDC도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력과 경쟁이라는 거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윤 대통령이 최근에 미중 한국이 둘 중 하나 선택할 문제 아니다. 이렇게 이제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발언을 했다는데 칠레 에이펙 회의에서요. 저는 아니다라고 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며칠 전에 작성한 거로는 한국의 생존이라는 목적에서 본다면은 반드시 협력해야 되는데 협력을 위하여는 미국 동맹 강화를 해야 한다. 또 경쟁을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중국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된다. 이 중국 레버리지,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하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한겨레 신문의 논설 주장이었고요. 갈등과 대립은 각 필요 과정 배후에 있다. 여기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할 때 각 필요 과정 배후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두 가지 BC를 동시에 충족하는 어떤 해결책을 찾는 게 윈윈인데 그러지 못할 때는 한쪽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건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앞에도 마찬가지고요. 의약품에 대해서도.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만은 삼성 바이오로지스 3분기 누적 매출액은 2조 5천억 원대로서 20.7%가 증가했고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20.5%, 매출 증가율하고 거의 비례해서 증가했습니다. 판매 관리비가 15.1%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1조 원이 달성이 됐습니다. 15.7%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근데 1.7% 떨어졌고요. 원가 생산성도 0.05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5,404억 원으로서 31.5%가 증가했어요. 매출 증가율보다 10.8% 높게 증가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수루풋율은 그런데 1.7% 하락했습니다. 마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게 한 79%라 그러면은 그 수루풋율이 원재료에 해당하는 그 재료비는 11%뿐이 안 된다는 얘기죠. 79, 21%. 의약품이란 게 이렇게 마진이 좋은 거다. 원래가 재료비는 얼마 안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운영경비가 1조 원대를 넘어서 가지고 16.8% 증가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83으로 0.02포인트가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9,111억 원으로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955억 원이나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제품 제공품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1,61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계약자산이 있는데 이 계약자산을 타수주 산업가치 포괄 제공으로 인식하지 않고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장에 소개하는 비성분에 관련 사항이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현금 흐름표상 현금이 275억 원이 나갔다면 그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268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계약자산이. 계약자산이 유동에도 있고 비유동에도 있는데 이거 합쳐진 금액입니다. 한 7억 5천, 7억 6천만 원이 현금이 어디로 날아갔어요. 그런데 계약자산 손상차손이라는 게 또 현금 흐름표에 있는데
20억이나 됩니다. 그러면은 12억이라는 또 갭이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좀 잘 안 맞아 떨어지고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은 검증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재고자산의 변동이 마이너스면은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사용액은 이 사용액으로 표현되어 있으면은 그 매입액이 아니고 재고자산 변동은 WCAI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B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는 46.8%가 증가했고 운영경비는 16.8%가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경비 1조 952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2208억 원을 빼면 8744억 원이 가공비가 되겠는데 59%로 1.8% 떨어졌고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올랐습니다. 여기에서도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계약자산을 왜 그 다른 수주산업처럼 포괄 제공으로 인식을 안 하고 그냥 빼고 했느냐? 그것이 그 금액도 뭐 비중이 그렇게 높지도 않거니와 다른 그 비성분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이 기목이 나와요. 추정 총 계약원가 변동금액.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산출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는 건지 모르지만은 계약자산 쪽에 반영이 된 게 거기에서부터 산출된 게 이 비성분에도 반영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재고자산 명세에 의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증감액과 비성분에서 표현한 거에 차이가 있습니다. 74억. 전년도에는 130억 차이가 있는데 그 갭을 합리적으로 추적할 단서는 주석 내용 속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 갭만큼 PQ 총 제재 비용도 똑같이 계속 그 차이가 나고 현금 흐름표도 아쉽게도 딱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현금식으로 읽어보면 현금이 1880억 원이 나갔으면 그만큼 재고가 증가해야 되는데 1298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582억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아갔는데 이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다. 582억. 우수리 정도 5,400만 원 차이가 있어요. 작년도에는 한 1억 정도 있고 셀트리온도 미리 분석을 했는데 3단계까지 갭이 다 있어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웠으나 삼바로직스는 재고자산 명세 공시 등을 고려해보면 갭 금액으로 보아서 그 규모로 봐서 크게 크지도 않기 때문에 투명성 미흡으로 미달이라고 제가 아까 표현을 했죠. 추정총 계약원가 변동금액과 어떠한 그 상관관계가 있을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근데 그런 걸 다 파악하려고 그러면은 사실상 제조원가가 공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외관법에 의해서 이 제조원가를 비공개하는 거로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죠. 뭐 경쟁력을 보호한다든지 기업의 어떤 노하우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뭐 미국 기업들도 야후 파이낸스 이런 데서 추적을 해보면은 뭐 제조원가까지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걔네들도. 그건 그렇고요.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4,437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7.3% 증가했어요. 근데 직원 수가 426명 직원 했습니다. 평균 임금이 1억 1,940만 원인데 작년도보다 1.9% 내려갔습니다. 금액은 올라갔어도 평균 임금이 낮아진 이유는 이 신입사원들이 대거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급 수수료가 24.1% 증가했고요.
경영평가지표로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 선회전율이 소위점 한 자리는 같습니다만은 두 자리, 세 자리 해보면은 2.3% 하락했고요. 수르푼율은 1.75%가 또 하락했습니다. 동일 방향이면 투명에게 가정을 세웁니다.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매우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두 평가지표가 동시에 하락했기 때문에 회계 투명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입증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돼야 됩니다. 1, 2차 추론에서도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추론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스루풋이 내려간 것은 이제 판매 가격이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를 재고 회전율에서 제시한다면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을 산출해 봐서 제시하면 더 정확하다. 그런데 이 바이오 제품에 대해서 원재료 가격 추이와 제품 가격 추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맨 앞에 기사 뉴스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중국 의약 원료품을 안 쓴다. 그런 말을 했는데 이 비고 매입처에 보면은 중국 회사는 없는 것 같아요. 원재료, 부재료 모두 바이오 약품 개발 및 상업화에서 원재료, 레진, 케미칼, 배지, 필터 등 이런 게 들어가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은 없고요. 그리고 회사가 설명한 거로는 CDMO 산업은 일반적으로 고객사로부터 BOM에 속하는 원부재료 전액 및 핸들링 피를 환급받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요견표로 해보면은 검증이 불가한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투명성 입증 검증은 불가하다. 작년도 매출 실적의 3분기까지의 누적 진도율은 86.7%입니다. 한 75% 정도만 가도 괜찮은 건데 오늘 팔린 만큼 내일도 팔린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한 3조 1,835억 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이 운영경비 25% 오른다고 봤고 그 다음에 목표이익도 25%. 이 운영경비하고 프로핏을 더한 금액을 스루풋율로 나누면은 예상 매출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또 매출 재료비 기준에서도 똑같은 금액으로 산출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3조 1,800억 정도 매출을 하게 된다면은 1조 1,354억 원이 남게 될 것이다. 그런데 재고 회전율이 연말까지 1.82전 예상이 되는데 한 2회전까지만 좀 노력을 더 해보자. 그래서 만약에 성공한다면은 매출이 3조 4,471억 원을 달성해서 영업이익은 1조 2,978억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측 가격에 대해서도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에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적게 나왔고 판매효과는 원가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독특한 점은 무형자산이 금액이 의외로 의약품 회사나 이런 정도라면은 무형자산 금액이 꽤 많을 텐데 적어가지고 봤는데 삼바 에피스가 있죠. 이쪽이 이제 신약 개발하고 뭐 이런 쪽으로 하면서 그러는 건지 7,800억대 무형자산을 크게 가지고 있는 거 참고적으로 추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주가는 95만 8천 원으로 전년 말보다 19만 8천 원 상승했습니다.
PBR이 7.56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네요. 5% 이상 주주는 삼성물산이 43.06%, 삼성전자가 31.12%, 연금공단이 6.6%, 외국인 메릴린치가 눈에 띄는데 외국인 모두는 13.19%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석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